유니티의 기존의 인풋 매니저가 아닌 새로운 입력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새로운 입력 시스템인가? 새로운 입력 장치가 계속 등장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는 VR 게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VR 게임을 위한 다양한 VR 컨트롤러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메타퀘스트라든지 HTC 바이브라든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VR 앱을 개발할 때는 기존 인풋 매니저 대신에 새로운 입력 시스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인풋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인풋 시스템은 스크립트가 새로운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존 방식인 인풋 매니저는 스크립트에서 추상화된 하드웨어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put.getAxis horizontal이라고 하면 수평으로 움직인 값을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실제로는 좌우 화살표와 같은 키보드에 매핑되기도 하고 조이스틱과 같은 외부 장치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키보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조이스틱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을 갖는 하드웨어로 국한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인풋 시스템은 스크립트에서 논리적 행위와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점프를 한다든지 무브를 한다든지 기어간다든지 파이어를 한다든지 이러한 논리적 행위를 연관해서 작동을 시키고 실제 스크립트에서는 하드웨어가 뭔지는 알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점프라는 액션이 실제 무엇과 연관되는지는 자유롭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 기능하고 물리적 기능을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했다고 해서 연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실제 논리적 기능과 물리적 장치와 연동, 즉 바인딩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바인딩은 예를 들면 점프라는 액션은 실제 하드웨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예를 들어서 키보드 스페이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연동하는 것은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크립트에서는 액션이 발생했는지만 검사하면 되지 어떤 하드웨어랑 연관되었는지는 알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연관이 되는 것들을 파일로 별도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스크립트에서는 어떤 액션을 썼다는 것만 기술하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랑 연관이 되는 것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파일에 그 내용만 수정하면 되고 스크립트는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문맥에 맞게 액션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 체계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포즈를 누르면 메뉴가 뜨죠. 그러면 게임에서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액션들을 모두 다 디세이블 시켜버리면 키보드를 아무거나 눌러도 캐릭터들을 움직이지 않고 화면에 있는 UI 메뉴만 선택할 수 있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액션들은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성이 증대됩니다. 파일로 한번 이러한 액션들과 하드웨어의 연동을 만들어 놓고 나서 비슷한 게임들에서 재활용해서 쓰면 편리합니다. 다만 자유로운 만큼 기존 방식에 비해서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강의에서는 세부 설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인풋 시스템 패키지를 깔아야 됩니다. 패키지 매니저에서 인풋 시스템이 깔리지 있지 않으면 인풋 시스템을 찾아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하고 나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플레이어 항목에서 Add 세팅에 가면 인풋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인풋 매니저로 되어 있으면 인풋 시스템 New를 선택하든지 보스를 선택해서 인풋 시스템 New와 기존의 인풋 매니저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인풋 시스템 테스트라고 만들겠습니다. 인풋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풋 시스템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윈도우에 패키지 매니저를 살펴봅니다. 유니티 레지스트리에서 인풋 시스템을 찾습니다. 인풋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프로젝트 세팅에서 New 인풋 시스템이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타트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Yes를 해주면 됩니다. 유니티가 종료한 다음에 다시 재실행을 하게 됩니다.
유니티가 재실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항목을 보면 Other 세팅에서 컨피그레이션에서 액티브 인풋 핸들링이 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면 기존에 인풋 매니저 올드라고 되어 있고 인풋 시스템 패키지 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스란 말은 인풋 매니저와 인풋 시스템 패키지를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풋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풋 액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인풋 디바이스를 조작합니다. 디바이스는 피지컬 하드웨어로 조이스틱이 될 수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각 디바이스들은 여러 개의 컨트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이스틱에서 왼쪽에 있는 이 버튼과 각각에 있는 버튼들이 컨트롤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 인터랙션을 합니다. 상호작용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이 버튼을 눌렀다, 뗐다, 길게 누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관여하게 되는 것은 액션입니다. 액션은 논리적인 행위입니다. 점프를 한다, 시작을 한다, 끝이 난다, 사용한다, 기억한다. 이와 같이 게임에서 사용자 조작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논리적 행위를 액션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액션의 이름은 디바이스나 이 컨트롤에 무관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서는 액션 이름을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코딩을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랑 독립적인 장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크립트가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된다고 해서 하드웨어랑 연관을 안 지을 수는 없죠. 실제 컨트롤과 이 액션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점프 액션이 왼쪽 마우스 클릭에 해당되는지 스페이스 키보드를 누르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인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인딩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하거나 예를 들면 터치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했을 때 스크립트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독립성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액션과 어떻게 연동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콜백 방식입니다. 즉 어떤 액션이 일어났을 때 스크립트를 호출해줘서 실행해주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점프를 이 버튼을 눌러서 발생을 시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내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onJump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스크립트 내에서 어떤 액션이 발생했는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반적으로 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 눌렀니? 너 눌렀니? 이런 식으로 가서 확인해 보는 방식입니다. 주로 업데이트 함수에서 폴링하는 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 액션에 대해서 콜백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업데이트 같은 곳에서 폴링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버튼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번씩 발생하는 거니까 콜백이 편리하는 반면에 좌우 상하 움직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축 좌표 값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움직일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콜백 방식보다는 폴링 방식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백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두 가지 방식 각각을 적용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풋 액션을 스크립트와 연동하는 방법은 임베디드 액션을 이용하는 방법, 액션 에셋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베디드 액션 방법은 스크립트의 멤버 변수로 인풋 액션 멤버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인스펙트 창에서 액션과 컨트롤을 직접 바인딩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액션 에셋은 액션과 컨트롤의 바인딩을 파일로 저장해 두고 멤버 변수에서는 이 저장된 것을 읽은 다음에 액션과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도 인풋 액션을 저장해서 활용한다는 점은
액션 엑셋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액션 엑셋에서는 우리가 직접 인풋 액션을 조작해야 되는 반면에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활용하게 되면 인풋 액션에 대한 콜백 함수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베디드 액션을 통해서 큐브 게임 객체를 움직이는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 큐브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붙인다고 가정합시다. 이 큐브 컨트롤러에서 인풋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using unity engine input 시스템을 통해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액션이 큐브를 움직이는 것과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프레스 액션이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액션을 선언해 둡니다. 타입은 인풋 액션입니다. 퍼블릭으로 선언해 두었기 때문에 인스펙트 창에서 move 액션, 스페이스 액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인스펙트 창에서 이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인지를 정하고 우리는 여기서 value를 선택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스도 value 타입을 선언해 줄 것입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원하는 컨트롤의 종류마다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플러스를 눌러서 up, down, left, right에 대해서 2D 벡터 형태로 바인딩을 해둡니다. 그리고 up, down, left, right에 해당되는 것을 키보드로 선언을 해둡니다. 실습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스 액션이라는 것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뒤에서 실습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작업이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액션의 종류가 많다면 이 작업하는 데만도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액션에 대한 바인딩이 이루어지고 나면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기술해 줘야 됩니다. 프레스 액션이 일어났을 때 액션이 있고 무브가 일어났을 때 액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브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벡터 값으로 데이터를 받기를 원하고 프레스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move 액션에 대해서는 폴링 방식을 이용하고 프레스 액션에 대해서는 콜백 방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콜백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튼이 눌러졌을 때 특정 함수가 호출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onActionActivate 함수가 호출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 호출된 함수는 return 타입이 void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는 한 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자의 타입은 inputAction.callbackContext 타입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등록해 주는 방법은 awake 함수에서 이 press 액션에 performed라는 이 멤버 변수에다가 이 멤버 변수는 사실상 delegate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등록해 줄 수 있는데 여기다가 onActionActivate 함수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update 함수에서 move 액션에 대한 입력이 발생했는지를 폴링할 것입니다. 그래서 update 함수에서 이 move 액션에 대한 입력값을 읽습니다. 입력값을 읽는 방법은 2D 좌표값을 받을 때에는 moveAction.readValue에 vector2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축 좌표값을 폴링 방식으로 읽어옵니다. 즉 왼쪽 화살표로 누르면 -1, 0, 오른쪽은 1, 0 이런 식으로 읽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값을 바탕으로 큐브 게임 객체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Y축은 움직이지 않고 이 값을 기반으로 XG축 좌표만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액션들은 콜백이 되고 값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enable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nEnable에서 move 액션을 enable 시키고 press 액션을 enable 시켜야 이 콜백이 작동을 하고 업데이트해서 이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할 때 enable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같은 액션에 대해서
폴링 방법과 콜백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프레스 액션을 콜백 방식으로 이미 등록을 했고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즉 onActivate 함수를 없애고 awake에서 이것도 없애버리는 거죠. 대신에 업데이트에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폴링 방식으로 프레스 액션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매 업데이트 주기마다 프레스 액션에 was performed this fr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번 프레임에서 프레스 액션 행위가 발생했다면 true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출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버튼을 뗐다가 다시 눌렀을 때 was performed this frame이 true가 되고, 그 이외에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있을 때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프레임에서는 다 false가 돌아오게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신에서 큐브 게임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원점으로 둡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 큐브 컨트롤러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큐브 컨트롤러의 무브 액션에 설정 아이콘을 눌러보면 액션 타입이 value로 되어 있고 컨트롤 타입이 any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액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두고 무브 액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브는 add up, down, left, right 컴포짓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2D 벡터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을 WSAD라고 짓겠습니다. 즉 WSAD로 위아래 좌우 움직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p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뭐랑 바인딩을 할지가 나타납니다. 패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게임패드냐, 조이스틱이냐, 키보드냐, 마우스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W키를 업키로 쓸 거기 때문에 키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W키를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여기 업으로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리스닝이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W를 누르면 현재 눌러진 키보드가 보여집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다운에 해당되는 것도 더블 클릭을 해서 패스로 S키를 누르면 S가 나옵니다. 레프트에 대해서도 A, 라이트에 대해서도 D를 선택해 줍니다. WSAD 말고도 상하 좌우 키보드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Add Up, Down, Left, Right 컴포짓을 선택해 줍니다. up에는 키보드 Up, Down, Left, Right 에로 키를 선택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Move 액션에서는 WSAD 키를 누르거나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 액션이 실행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액션도 추가를 해줍니다. 이것은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는 걸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add 바인딩을 합니다. 그리고 바인딩에서 패스로 키보드로 스페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add 바인딩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왼쪽을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이동해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 위쪽, 아래쪽 WSAD도 마찬가지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콘솔 창에 보면 onActionActivate와 was performed this frame이라고 번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떼면 클랩스를 빼면 아까 한 번 한 거랑 방금 한 거랑 두 번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onEnable을 하지 않게 되면 onEnable을 주석 처리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좌우 상하 키를 지금 누르고 있는데 큐브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드시 액션들을 enable 시켜야 됩니다. 액션들을 다시 enable 시킵니다. 우리는 이축 좌표 값을 폴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폴링 방식으로 하지 않고 콜백 방식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onMoveActivat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입은 inputAction.callbackContext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키보드 누른 값은 이 컨텍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컨텍스트로부터 벡터 값을 읽기 위해서는 vector2 move vector 로컬 변수에다가 컨텍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읽습니다. 읽는 방법은 액션으로부터 read value vector2 이렇게 해주면 해당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이 코드는 폴링 방식에서 이렇게 읽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한 다음에 옮겨가는 코드를 밑에다 해주겠습니다. 콜백 함수로 onMoveActivate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move 액션에 performed delegate에다가 on move activate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누르고 있는데 한 칸밖에 가지 않습니다. 아까는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동을 했죠. 누를 때마다 한 칸씩만 움직이고 뗐다가 다시 누를 때마다 한 번씩만 됩니다. 이것은 눌렀다가 뗐을 때 한 번에 액션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때 콜백이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립트와 액션을 연결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액션 액셋을 통한 큐브 움직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액션과 디바이스 컨트롤의 연결을 먼저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스크립트에서는 저장된 파일을 읽어서 액션들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베디드 방식에 비해서 좀 더 구조적인 방법으로 액션 맵이라는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액션 맵은 파일을 생성할 때 이와 같이 플레이어, UI 이런 이름으로 여러 액션들을 묶어주는 그룹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플레이어를 조작하기 위한 액션 맵과 UI를 조작하기 위한 액션 맵 두 가지가 설정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안에는 move, look, fire, 점프와 같은 액션들이 있고 UI에는 UI를 위한 navigate, submit, cancel 이와 같은 액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액션들은 액션 맵 단위로 enable 될 수도 있고 액션 단위로 enable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파일로 저장되고 나면 여러 앱에서 이 파일을 재활용하거나 복사해서 수정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액션 에셋을 이용해서 큐브를 움직이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 큐브 컨트롤러 2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인베디드 액션의 경우와 차이 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액션 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습을 할 때 보여드릴 텐데 지금 얘는 게임 플레이라는 액션 맵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move와 press라는 액션 두 개를 넣었습니다. move 액션에는 키보드 WSAD 키로 움직이는 것과 키보드 화살표로 움직이는 두 가지가 정의되어 있고 프레스에서는 스페이스 키보드를 누르는 걸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저장된 액션 에셋을 쓰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레퍼런스할 멤버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 변수의 타입은 input action asset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변수 이름을 action asset이라고 지었습니다. 인스펙트 창에서 액션 에셋이 이 파일을 가리키게 만들어줍니다. Awake에서 이 파일을 로딩을 해야 됩니다. 로딩하는 방법은 actionaction.findActionMap gamePlay라고 해주면 게임플레이라고 해당되는 액션 맵을 찾아서 그것을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입이 input action map 타입이 됩니다. 파일로부터 로딩된 액션 맵을 가리키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액션 맵이라고 만들었고 이 액션 맵이 이 로딩된 정보를 가리키도록 해줍니다. 실제 플레이어 액션을 위해서는 액션 맵 안에 있는 move 액션과 press 액션 각각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액션을 담당하기 위한 move 액션과 press 액션은 앞의 예에 마찬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에 인베디드 액션인 경우는 move 액션을 인스펙트 창에서 직접 생성해냈지만 지금은 파일로부터 로딩된 액션 맵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 맵.find 액션 move를 하게 되면 이 로딩된 것 중에 move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이 move가 이 move 액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press 액션도 액션 맵.find 액션 하고 인자로 press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문자열을 잘못 입력하거나 하게 되면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파일로부터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ress 액션인 경우는 find 액션 대신에 바로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로 input action property라고 하는 타입으로 멤버 변수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는
파일에 이 프레스 액션을 가리키도록 연결시켜 둡니다. 그러고 나면 어웨이크 할 때 이 파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그대로 가리키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ress action property dot action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find 액션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던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nable 할 때는 각 액션 단위로 enable, disable 할 수도 있지만 액션 맵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딩 된 것이 액션 맵이 가리키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 액션 맵 단위로 enable을 시켜주면 이 전체 액션이 다 enable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베디드 버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 큐브 컨트롤러를 없애고 큐브 컨트롤러 2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큐브 컨트롤러를 변형해서 이 부분과 어웨이크 부분 그리고 이네이블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큐브 컨트롤러 2는 액션 에셋이 필요합니다. 즉 액션들의 바인딩을 파일로 저장해 둬야 됩니다. 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create 그리고 input actions를 선택하면 됩니다. input action 이름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큐브 컨트롤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큐브 컨트롤을 에디터 에셋을 누르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큐브 컨트롤에 현재 액션 맵이 아무것도 없고 액션도 없습니다. 액션 맵에 플러스를 눌러서 게임 플레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에 새로운 액션을 추가합니다. 액션을 move 액션이라고 만듭니다. 액션 타입이 현재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value로 바꿉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입은 벡터2로 해줍니다. 그리고 바인딩을 추가해 줍니다. move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add up, down, left, right composite을 선택합니다. WSAD로 만들고 이전의 경우처럼 up, down, left, right를 WSAD로 만들어줍니다. move에 바인딩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down, left, right 키보드에 대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액션에 플러스를 눌러서 액션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름을 press라고 만듭니다. 이 타입은 버튼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바인딩 패스는 키보드 스페이스로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 오토 세이브를 체크를 해주면 변경된 사항이 파일로 즉각 반영이 됩니다. 큐브 컨트롤러에 액션 에셋으로 방금 만든 큐브 컨트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레스 액션에 대해서 액션 맵을 찾는 게 아니라 직접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스펙터 창을 보면 use reference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할 파일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우리는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큐브 컨트롤의 게임 플레이 맵에 있는 프레스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여기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 프레스 액션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move 액션과 프레스 액션은 초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 어웨이크에서 초기화가 되게 되겠죠? 실행을 합니다. 오류가 떴네? 오류 내용을 보니까 액션 맵에 move가 없다. 제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요? 큐브 컨트롤에 이름이 잘못됐죠. 게임 플레이인데 제가 게임 플레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름이 틀리면 못 찾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고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죠. 큐브를 선택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잘 실행이 되고 있죠?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전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액션 맵의 전체가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액션 맵 전체가 아니라 move 액션만 이네이블 시키면 이 프레스 액션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좌우 상하는 되는데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콘솔 창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즉 프레스 액션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move 액션만 enable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통해서 큐브 게임 객체를 움직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빨리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좀 복잡해질수록 디버깅이나 이런 점에서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액션 에셋을 직접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방식보다 자유도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성능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도 액션엑션 파일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 예에서 큐브 게임 객체에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 중에 크리에이트 액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액션 액셋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의 경우는 테스트 인풋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로 플레이어라는 액션 맵과 UI라는 액션 맵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연결시켜주면 이 테스트 인풋 액션을 쓸 수도 있고 앞에서 만든 액션 에셋이 있다면 그것을 여기에 바로 입력해서 그 액션 에셋을 사용해도 됩니다. 플레이어 인풋을 쓰게 되면 장점이 이 비헤이비어 항목에서 샌드 메시지나 이벤트나 이런 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가령 샌드 메시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이고 그 스크립트 안에 이 액션에 해당되는 가령 move 액션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look에 대해서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on move, on look 이와 같이 void 타입이고 앞에 on을 붙인 다음에 그 액션 이름을 넣은 그 함수가 콜백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인자의 타입이 한 개인데 input value라는 타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프에 대한 거라면 void on jump, input valu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value의 타입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축 값인 경우는 value.get vector2 이렇게 해주면 이축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스크립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액션에 대해서 콜백 함수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폴링 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액션 액셋을 직접 스크립트에서 작성하는 방법도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큐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 외에 콜백을 위한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큐브 컨트롤러 3 스크립트라고 이름 짓는다면 이 스크립트는 이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플레이 인풋에서 비헤이비어를 send 메시지로 하게 되면 해당 액션이 발생할 때마다 send 메시지로 콜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move와 press에 대해서 콜백이 일어나게 만든다면 onMove와 onPress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onMove에서 vector2 값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value.get vector2로 해서 vector2 값을 읽은 다음에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움직이는 코드를 onMove에 넣어주지 않은 이유는 onMove에 넣어준 것은 콜백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하게 되니까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실습에서 여기에 넣었을 때랑 여기 넣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nPress일 때에는 우리가 값을 읽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출력만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인풋에서 이 액션들을 이네이블 시켜주기 때문에 큐브 컨트롤러 3 스크립트에서는 액션들을 이네이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샌드 메시지를 이용할 때는 편리하기는 한데 게임 객체에 속한 모든 컴포넌트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 안에 onMove라는 이름을 갖는 함수를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그 함수를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 큐브 컨트롤 2 스크립트를 제거합니다. add 컴포넌트로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만일 create action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액션 에셋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라고 하게 되면 pp라는 액션 에셋 파일이 자동이 생성되고 액션 맵도 디폴트로 된 move, look, fire 이 세 개의 액션과 UI 쪽에 액션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된 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동 생성된 것 대신에 큐브 컨트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behavior은 send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에 있는 무브나 프레스 액션이 발생할 때 콜백 함수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함수를 제공하기 주기 위해서 add 컴포넌트로 큐브 컨트롤러 3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일단 이 옮기는 것을 onMove 쪽에다가 이동시키고 time.delta 곱하는 부분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한번 호출될 때마다 move 벡터만큼 xg 좌표로 이동하게 되겠죠.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키보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그런데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한 번씩 호출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일씩만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onMove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이동하게 하지 않고 onMove에서 입력된 벡터 값을 멤버 변수인 move 벡터 값으로 옮기고 이 move 벡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옮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벡터 값만큼 쭉 이동을 계속 시키게 되겠죠.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합니다. 왼쪽 키보드를 누르면 쭉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키보드를 떼면 멈추고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온프레스라고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새로운 입력 시스템에 대한 기초를 살펴봤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스크립트는 액션과 논리적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 액션과 하드웨어 컨트롤과 인터랙션 하는 것에 대한 바인딩은 별도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액션과 연동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인베디드 액션, 이 방식은 인스펙터 창에서 직접 이 액션과 하드웨어 컨트롤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액션 에셋은 파일로 액션 맵이라고 하는 개천적 관리 방법으로 액션들을 제어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스크립트에서 콜백 함수로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